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몇 차례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 밝혔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소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하나 놓쳐버렸네. 근데 기자? 대변인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한테 강의를 좀 듣고 오늘 대변인으로서 그 관련해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거론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대변인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현금화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에 보탰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이렇게 좀 불투명한 그 자금 출처 그리고 또 수상한 거래 흐름. 뭐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그 방법, 그 법안에 참여를 했죠. 2021년 6월에. 검소하게 산 게 문제가 아니라 분칠을 하면서 쇼를 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성 의원이라면 저건 성희롱입니다. 저건. 예, 그리고 이걸 좀 소명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 팔아서 코인을 샀고 네, 그렇습니다. 코인이 다른 코인으로 이전했다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도 코인도 하나도 없습니다만 모든 의원님들 막 다 공개하시고 그 전수조사를 하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해외 주식도 좀 예, 했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와대 지금 비서실에서 해외 주식 FIU라든지 거래소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다 이 내용을 들여다 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 실명화된 거래 그리고 다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문제할 수 있습니다. 그 코인은 그러면 일부도 현금화가 아예 안 된 건가요? 대선 기간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딱 440만 원만 인출을 했더라고요. 예,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 출처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 그대로이신가요? 네, 그것도 지금 입장문을 좀 하나 쓰려고 하는데요.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하나 놓쳐버렸네요. 근데 기자회견은 한 번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거 하나 3월에 가질게요. 좀 거래소를 옮겼냐 이런 말도 많은데요. 왜 3월에 하필 왜 제도 시행을 안 그거는 왜 태어났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고생하십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정부가 이번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장호진 외교부 차관님. 네. 네, 먼저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과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시찰단 파견 성과라고 얘기를 했죠. 발표했죠. 네. 근데 왜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단입니까? 그거는 용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정부가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대만에서 보낸 것도 관찰단입니다. 한번 쭉 1박 2일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자료 제공하고 설명 듣고 결국 구색 맞추기용으로 들러리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자, 시찰단 생각하고요. 구성 준비하고 있어요? 데뷔하는 날인데 상당히 아주 좋은 훈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만 보더라도 한국을 향한 미국의 호감도
역대 최고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역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관계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전진의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만 동의하십니까? 예, 한일 관계가 개선이 본격화되고 제가 어저께 기시다 총리를 한 50분간 면담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은 좀 떨쳐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 투트랙의 IAEA 검증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투트랙 검증에 한국이 둘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쪽 다 둘 다 참여합니다. 한국이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데요. 이거 방류를 언제쯤 하려고 한답니까? 일본 측 반응은? 목표는? 이건 7월이죠. 여름 정도, 봄과 여름 사이 올해 정도. 여름 정도요? 예. 급박하네요. 제가 과기정 통일을 했습니다. 이 원전 문제 오래 다뤘거든요. 네. 1박 2일, 2박 3일 가서 시찰해가지고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해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전문가들이 최대한 가능하대요? 일단은 전문가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해야 돼요. 이원호 의원님은 과기정통 위원장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본 측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시찰단까지 보내서 확인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우리가 방류하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찰단의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아니 1박 3일, 1박 3일 당연히 무진하지. 자, 마무리하시고 보충 질의 때 좀 추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주한미군 기지였던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가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됐습니다. 오염으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환경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 둘 셋 외쳐보면서 문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금단의 땅 용산 어린이 정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년 전 한미 간에 이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구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드론 어디 갔어? 대통령님 말씀이 공터가 많았어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전부 이제 건물이 들어오고 아파트 80대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여기서 살면서 아버지가 여기 근무하고 내가 미국 가서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70대씩 그러니까 용산에 대한 기억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자, 여기 보자. 자, 삼촌한테 치아 보여줘야지. 자, 환하게 다. 집중이 안 돼. 예, 됐습니다. 일단 그 기존 토양이 있으면 거기에 15cm 이상 흙을 덮어서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촉하거나 섭취하거나 그런 경로는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휘발된 그래서 이번에 개방되는 지역은 사우스포스트 지역 이 지역입니다. 토양 오염이 TPH 기준 29배, 오염 토양 정화 과정 없이 흙덮고 꽃 심어서 어린이를 초대한다는 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대구가 정말 새롭게 활기를 띈다는 소문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 안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비 고속철도도 영원한 소통, 화해 측면뿐만 아니라 동서 간의 교류를 할 수 예산 정책 협의회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도 내년 총선은 민주당 표가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정을 섞지 말아야 되는데 거의 감정적이 돼가는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양쪽이 당이 다 그래. 우리는 아닙니다. 에이, 우리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오셨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시기가 좀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이제 가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시죠. 제가 시장님 만나러 가요. 너무 잘 아니 그 채권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에 나온 사람들도 잘 어울리는데요. 말만 하지 말고 책 하나 올라와. 나머지는 책을 다 세워. 이거 뒤에 이거 찍으시죠. 이거 뒤에. 찍고. 예. 누르세요. 다시 한번. 영수증도 가져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책 사러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기념 촬영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책 샀습니다. 박채권이 경산 채권 화이팅! 여야 간의 대화도 복원하고 정치도 복원해야지요. 대표님, 김남국 의원님 관련해서는 더 미래에서 전수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기자들 고생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잘못했을 때 지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프린트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포털 뉴스를 치면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은 관련도 순으로 첫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제목이 뜹니다. 둘째 페이지 미디어 오늘 한겨레 신문, 셋째 페이지 이재명
한일 정상회담 빈잔치하고 윤석열 정부라는 비판 기사.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문제점 지적에서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네이버에 윤석열 대통령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현재 연합뉴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하기로 약속 공개는 괜찮고요. 뉴시스 반도체 미디어 영상 공개, 또 그다음에 MBC 신뢰 깊어질 것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떠보십시오. 쭉 보시면은 상당수가 뉴시스, MBC, 경향신문, 시사인, 한겨레, 연합뉴스, 파이낸셜스는 괜찮고 뭐 MBN도 괜찮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치면은 진보나 좌파 신문들이 보통 윤석열 제목을 그렇게 뽑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몰리는 것 같고. 윤석열을 검색하면 관련도 기사에 대통령 홍보 기사가 아닌 비판 기사가 더 많이 뜬다는 황당한 이유입니다. 구글에도 윤석열을 검색하면 비판 기사가 더 많이 뜨는데 구글에도 알고리즘을 고치라고 할 겁니까? 나와주셔야 돼. 나와주셔야 아니 우리 저 화면 저쪽에 넓은 공간 있잖아. 여기 굉장히 넓은데 거기는 좀 그렇잖아. 가까이 있어야지. 여기 이 층 자체가 크기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새로이 맞이하는 또 이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좀 짚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좀 이렇게 도어 스태핑이 없어서 기자들과 좀 관계 좀 많이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리들 자주 좀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